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챕터 1을 보세요. 이 3패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요. 이건 제가 뭘 정리해 놓은 거냐면 여러분 들으신 바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제 수험생 고3 때 제 수업을 들었다면 기억이 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다 몰라도 돼요. 이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품사라는 건 뭐냐면 사로 끝나는 것들이고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걸 다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놈이 있다. 품사는 사로 끝나는 것들이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것들이구나. 요 정도를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요 품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로 끝나는 것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사로 끝나.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각각이 뭐야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사로 끝나는 것들이 품사다라고만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어는 당연히 뭐로 끝나는 것들? 어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인데 외우지 마시고 역시 어로 끝나는 쉐끼는 문장 성분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요걸 이제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는 뭐야 그러면 예?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아득한 옛날 중2 때는 관형사를 배웠고요. 중3 때는 관형어를 배웁니다.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관형사를 중2 때 배우고 중3 때 관형어를 배우는데 이 관형사를 배운 다음에 관형어를 1년 뒤에 배우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같이 배워야 되는데 따로 배우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두 글자는 같잖아요. 관형. 그러니까 관형사랑 관형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건 같이 배워야 맞아요. 따로따로 배우면 안 돼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같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얘네는 개체고요. 얘네는 영역이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영역이라는 건 어디 써있진 않아요.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기를. 이 개체라는 건 유대종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유대종이라는 개체가 있고 여기 차은우라는 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달라요? 근데 유대종이라는 개체가 있고 차은우라는 개체가 있는데 둘의 개체가 이 교탁 자리, 에어리어, 이 에어리어에 혼자 올 수도 있고 같이 손잡고 있을 수도 있죠. 손은 뺄게요. 어쨌든 나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나랑 차은우랑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되셨어요? 유대종이라는 존재와 차은우라는 존재는 개체예요. 유대종이 차은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빨리 고개를 저으시면 유대종이 차은우가 될 수는 없어요. 차은우도 유대종이 되기 싫겠죠. 뭐 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놀라세요? 근데 제가 차은우가 될 수 없고 차은우가 내려가 될 수 없다. 지금 뭐냐면 우린 개체입니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올 수는 있죠. 물론 나 혼자 이 자리를 지금처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이 별로 들어본 적 없는 얘기겠지만 이런 거죠. 봐보세요. 철수가라는 건 생각을 해보.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철수라는 건 우리 명사라고 해요. 예, 이름 주는 거 명사.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놈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조사라고 해요.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철수라는 명사, 이 가라는 조사가 있는데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때 철수가는 합쳐서 무슨 어 역할을 해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밥을 먹은 주체를 우리는 주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무슨 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와서 에어리어, 주된 에어리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시라고요. 여태까지 품사 문장 성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품사는 개체, 유대종과 차은우. 문장 성분은 뭐예요? 영역, 에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기 쉽잖아요. 에어리어. 죄송해요. 에어리어. 제가 이제 수험생들만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개그 본능이 있어요. 강박이에요, 거의. 웃겨야 된다 강박이 있으니까 그냥 뭐 보시면 이게 너그럽게 원래 저런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근데 이건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이게 직관적이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품사는 뭐라고요? 개체. 문장 성분은 뭐라고요? area, 영역이라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수험생들한테는 잘생긴 유대종이라고 써요. 여기서 뭐 처음부터 비호감을 줄 수는 없으니까. 잘생긴이라는 건 미래, 이게 지금 그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관형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형어가 잘 보세요. 잘생긴 은우가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이라는 건 은우가를 수식해요? 은우를 수식해요? 직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당연히 은우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에어리어가요. 어를 수식한다기보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어가 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형어가 주어를 사실 엄밀하게 그렇게 수식하는 게 아니라 관형어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거라고요. 은우가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은우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가 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품사들이 모여서 에어리어가 되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이게 명사고 조사고 이게 관형어고 이걸 배우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모여서 에어리어가 되는데 이 에어리어가 사를 수식하는데 우리는 두 개를 같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직관적인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체와 영역 딱 잡아주셔야 돼요. 초장에 이거 못 잡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3패턴을 할 텐데 이 3패턴은 말 그대로 어사관계예요. 즉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입니다. 그걸 어사관계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저랑.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사, 조사, 관형 선생님 제가 이제 그 관형어도 모르겠고 명사도 모르겠고 조사도 모르겠는데 지금 학습을 지금 하는 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지금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잡아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패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은 뭐라고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 따라오세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일단 안 쓰면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좀 안 남거든요. 거기 써있긴 한데 6페이지 왼쪽 단 밑에 보면 빈칸이 좀 있죠. 약간 빈칸, 약빈칸이 좀 있죠. 6페이지 왼쪽 단 밑에 팀 밑에 좀 빈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조금 적어봅시다. 이거를. 제가 적자고 하는 이유는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끄적끄적 하면서 이제 머릿속부터 들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NH예요. 일단 적어봅시다. NH. 농협이 아니라 NH. 일단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동그라미에 빗금을 한번 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는 이렇게 N.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고 V. 세모 영역 표시하고 그 다음에 V. 이런 것들입니다. 자, 각각 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저거는 낫죠? 일단 N은 뭐냐면 이 나운의 어떤 준말입니다. 즉 명사 혹은 대명사 수사. 자,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명사는 뭔가요? 방금 얘기했던 휴대종이나 책상이나 칠판처럼 이름 있는 것. 그죠? 대명사는 뭔가요? 그 이름을 대신하는 거죠.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식으로 대신하잖아요. 혹은요. 이런 것도 돼요. 얘가 이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고3 수업 때 쓰는 지우개는 이름이 싹쓸이 지우개거든요. 근데 얘는 이름이 없네요. 그리고 이름이 없는데 우리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름을 붙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즉 이름을 대신해서 쓰거나 혹은 가리키는 것. 그걸 우리는 대명사라고 얘기해요. 즉 명사가 먼저죠. 명사가 먼저고요. 그것 대신해서 쓰거나 가리키는 것. 수사는 뭐예요? 그 대명사인 그 가리킴이 수량과 순서를 드러내는 것.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양. 첫째, 둘째, 셋째 그럼 순서.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 나오고 여기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딸이에요. 관계가. 할머니, 엄마, 딸. 그럼 뭐가 대표주자예요? 명사가 대표주자. 그래서 noun, 명사를 n을 쓴 거예요. h는 뭐냐면요. help, 도와주는 겁니다. help. 그럼 뭐예요? 조사. 조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조사, help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빗금 친 거는 이 관용어입니다. 앞으로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관용어. 어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영역 뭐라? 내가 얘기해버렸네. 어는 뭐예요? 에어리?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용의 에어리어입니다. 관용의 에어리어예요. 알겠어요? 꾸며주는 에어리어예요. 도대체 뭘 꾸며주는 에어리어예요? N. 방금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몸통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체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관용어가 체언을 수식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방금 했던 그 명사와 대명사, 수사는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철수가라고 할 때 얘가 몸통이라고요. 얘가 몸통. 철수가 철수를 철수에게 할 때 철수가 몸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부사어입니다. 이 부사어는요. 가령 잘이라는 놈이 있어요. 잘 책상 이러진 않잖아요.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 잘 먹었다. 그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동사나 형용사 용언이라고 우린 얘기를 해요. 먹다라는 동사라든지 근데 열심히 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아주 예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사의 용언이다. 이게 세 가지 패턴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체어는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거. 얘는 동사와 형용사. 지금 그러니까 어가 사를 수식하고 어가 사를 수식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놈이 조사를 만나서 문장 성분을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1패턴부터 구체적으로 정리.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이게 고3 수험생과의 차이점이 고3은 무조건 다 적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제 많이 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자, 일 패턴은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1패턴은 뭐예요? N, H. 잘하셨어요. 농협 아니고 뭐라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옆에 누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근데 잘 보세요. 철수가 철수를 철수이다, 철수의 철수에게 철수야 했는데 철수가를 우린 뭐라 그래요?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할 때 주대 내열이요. 주어라고 얘기해요. 철수를 때렸다 그럼 뭐예요? 뭐예요? 목적어라고 해요. 누굴 때렸는지. 그럼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철수이다. 그럼 뭐예요?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술의 영역. 목적의 영역. 누구를 때렸어. 이렇게. 주체 영역. 철수의라는 건 우리는 뒤에서 배울 관형어라고 해요. 왜냐면 꾸며주는 거죠. 뒤에 체언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봐 라는 걸 부사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독립어라고 해요. 지금 이것도 이런 에어리어들을 다 학습하자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근데 하나 제가 또 안 써놨네. 요거 뭐죠? 보세요. 나는 철수가 아니야. 자 가려보세요. 내가 뭐가 아닌데 보충해줄 말이 필요하죠. 이럴 때 철수가는 뭐예요? 뭐 보충해줘야 돼. 주어를 보충해줘야 돼. 네가 도대체 뭐가 아닌데? 라고 보충해줘야 돼요. 물이 얼음이 되다도요. 생각해보세요. 물이 얼음이 되다도요. 물이 되다랑 완전 달라지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보충해주는 말, 즉 보어라고 해요. 주로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충해주는 말은 되다나 아니다 앞에 다시 되다나 아니다 앞에 이 또는 가여야 하고요. 걔가 주어면 안 돼요. 다시 물론 보충해주는 그 의미를 살리면서 되다 아니다 앞에 이 또는 가 걔는 주어면 안 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다 아니다 앞에 이 또는 가 걔는 주어면 안 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주어다, 목적어다, 서술어다 결정하는 건 철수예요. 그 옆에 있는 가를 이런 거예요. 조사죠.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건 여기서 조사다. 자, 뭘 얘기했어요? 품사의 결합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에어리어를 구성하는구나. 근데 그 에어리어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동그라미가 n이었는데요. 즉 방금 얘기했듯이 누가 누구를? 관형어가 체현을 수식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새 자전거 6페이지 거기 써있죠? 예쁜 자전거, 달리는 자전거, 너의 자전거, 그죠? 혹은 공공 혹은 지역 자전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이세요? 얘네 다 뭐예요? 얘네 다 뭐예요? 얘를 수식하죠. 얘는 왜 N이에요? 자전거를 NH가 되잖아요. 자, 이 N을 수식하는 뭐예요? 관형어예요, 얘들. 싹 다 관형어예요, 여기서. 이 중에 관형사는 잘 들으세요. 여기서 관형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새. 밖에 없어요. 그럼 범주를 딱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맨날 헷갈리던 거 관형어랑 관형사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보세요. 요거예요. 자, 앞으로 그 오른쪽에 그 그림 있죠, 그죠? 6페이지 오른쪽에 관형사, 관형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관형어는 뭐예요?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체언을 수식하는 모든 것들. 알겠죠? 얘는 뭐라고요? 관형어는 체언을. 애는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 걔네를 수식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좀 봐봐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관형사는요. 여기서 좀 더 필요해요. 뭔가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면서 동시에 듣고 있죠? 체언을 수식하면서 동시에 뭘까요? 체언도 안 되고 용언도 안 돼요. 체언은 뭐였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어는 동사, 형용사. 즉 그거 안 된다고요. 관형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왜요? 품사는 개최. 잘했어요. 유대종이 차은우가 될 수 있다? 없죠. 차은우가 유대종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싫죠. 즉 명사예요. 딱 얘가 명사예요. 걔는 관형사가 될 수 없어요. 동사나 형용사예요. 그럼 걔는 관형사가 될 수 없어요. 개체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관형사는 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쁘는 뭐예요? 예쁘는 관형어긴 하지만 관형사는 아닌 거죠. 왜냐면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예뻐. 즉 뭐가 돼요?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라는 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예쁘다, 예쁘고, 안 적어도 돼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예뻐. 즉 품사 내에서요. 일부가 이렇게 변해서 실제로 쓰이는 걸 우리는 활용이라고 얘기해요. 품사 내에서 일부가 변해서 실제로 쓰이는 걸 활용이라고 한다고요.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예뻐. 이 활용이에요. 이 활용이 되는 건 동사나 형용사, 그죠? 이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럼 얘는 형용사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쁜 상태니까. 얘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관여 역할을 하는 거다. 알겠죠? 그럼 달리는은 뭐예요? 얘도 관형어긴 하지만
사실은 동사가 관형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하나 더 나아가서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관형사인 척하고 있네요. 지가 관형사인 척하고 있죠. 관형사도 아닌 것들이 관형사인 척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남형 얼굴이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강동원이 지나간다. 근데 이제 미남형이네 이래요? 김태희가 지나가는데 예쁘장하네 이래요? 그건 예쁜 거고 그건 미남인 거죠. 미남형이라는 건 실제 미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관형사는 아닌데 관형사인 척한다 해서 관형사형이라고 얘기해요. 예쁜가 달리는 관형사형. 근데 얘는 형용사, 얘는 동사인 거죠. 그럼 너의는 뭘까요? 누군가가 있는데 그거 대신 널 쓴 거잖아요. 대명사 더하기 조사인데 이렇게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조사를 무슨 격조사라고 할까요? 관형격 조사라고 얘기한다. 그죠? 관형격 조사.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동그라미가 n을 수식해서 관형어긴 한데 이 안에 또 nh잖아요. 그죠? nh. 그 h는 뭐예요? 관형으로 만들어주는 h. 즉 관형격 조사라고 얘기해요. 공공자전거, 지역자전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명사가 관여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지역 토양할 때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은 명사죠. 누가 봐도. 그게 관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체언이면 안 되고 용언이면 안 된다. 관형사는 그냥 여기서 세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있어요. 세 번째 패턴은 여러분 어디 써 있냐면 7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패턴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사어가 용언을 수식한다. 자, 잘 먹었다.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잘 먹었다. 푸지게 먹었다. 아주 든든하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에서 먹었다. 자, 요런 것들은요. 다 뭘 수식해요? 용언을 수식하죠. 그죠? 부사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주로 용언이에요. 주로. 그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주로. 제가 주로에다 포인트 잡아놨죠? 생각해보세요. 졸라 빨리 달리는 거북이. 졸라 죄송해요. 너무 빨리 달리는 거북이. 그럼 너무라는 부사는 빨리라는 부사를 수식하죠. 너무 헌차다. 헌은 관형사거든요. 그럼 너무라는 부사가 관형사를 수식하죠. 즉 부사는요. 뭐 다른 놈들도 수식할 수 있는데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고요. 잘 먹었다처럼. 그래서 요거는 어떤 관계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사면 부사어인데 부사면 부사어인데 부사어라고 다 부사는 아닌 거예요. 저 옆에도 똑같아요. 관형사면 관형어죠. 하지만 관형어라고 관형사는 아니죠. 님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여기 딱 들어왔어요. 안에 양궁 요즘 빵. 그래서 요즘 양궁 관형이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럼 큰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사면 부사어죠. 하지만 부사어라고 부사는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올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셋 중에 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주로 용언을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들이고요. 얘는요. 주로 용언을 수식하면서 역시 똑같아요. 뭐면 안 되고 체연이면 안 되고 용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밖에 없는 거예요. 잘. 푸지다, 푸지고, 푸지지. 이 형용, 용언.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이거는 체연 더하기 조사인데 이 조사는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해요.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부사. 그러니까 보세요. 예쁘게 보인다. 누군가가 예쁘게 보인다. 그럼 이게 뭐예요? 부사어죠. 그죠? 근데 예쁘다는 실제로 뭐라고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이 높게 떴다, 높이 떴다 다 부사거든요. 근데 이 높게는 형용사인데 높이는 부사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개라는 건 이게 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사를 변화시키진 않는데 얘는 품사가 변해요. 이나 이라든지 히가 들어오면 그건 품사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다는 원래 형용사인데 높이가 들어오면 높이가 2m이다 그러면 명사겠죠. 높이 떴다 그러면 부사겠죠. 완전히 품사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접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뒤에 가면 배워요. 얘는 엄이고 얘는 접사인데 얘는 품사가 바뀌지 않아요. 얘는 품사가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와 접사의 차이는 이런 거죠. 어미는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에어리어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오늘따라 기분이 좀 찝찝하고 좀 비도 오고 비가 팍 내리다가 갑자기 해가 뜨고 이래 좀 기분이 찝찝해서 제가 만약에 안 되겠다. 오늘은 치마를 입어보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쪽 아니니까. 근데 치마를 제가 입었어요. 그럼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 뭐 이걸 고민하시면 어떡해요? 뭐예요? 남자죠. 제가 박진영이 좋아하는 비닐 옷을 입었어요. 그래도 남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가 변하진 않죠. 근데 제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태국에 가서 태국이 굉장히 그쪽으로 좀 핫합니다. 수술은 그쪽이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서 그냥 싹둑 왔어요. 수술 받고 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때 여자 되는 거죠. 접사는 그런 역할이다.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쁘게는 여전히 형용사인 것이다 라는 거죠. 형용사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부사도 아닌데 부사인 척 하네. 그럼 뭐야? 부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걔는 제가 엄이라고 하겠으니까 부사형 엄인 거죠. 오, 아시겠죠? 자,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1패턴은 뭐예요? NH.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1패턴이 NH.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그 체언 옆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고 그 조사로 인해서 문장 성분 에어리어가 결정되기 쉽다. 두 번째 패턴, 관형어가 체언을 수식하는데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별했어요.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모든 것들인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면서 걔가 용언이나 체언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사어도 마찬가지.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모든 것들.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들. 근데 부사는 그 중에 주로 용언을 수식하면서 걔가 체언이나 용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응용을 좀 해볼게요. 이거를. 응용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칠판 보세요. 뭐 적지 마시고. 자, 일단 여기부터. 잘 보세요. 패턴 적어볼까요? 우리는 항상 까먹으니까. 1패턴 뭐예요? NH 잘했어요. 2패턴 관여어가 체언. 3패턴은 부사어가 용언.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자, 이것이 몇 패턴? 누가 봐도 NH죠. 이것이. 그럼 요거는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 중에 하나겠죠. 얘는 뭐예요? 이것이라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장면은 몇 패턴일까요? 이 장면을, 그죠? 여기가 NH니까 N이라고 일단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수식하는 얘는 뭐예요? 이 장면이죠, 이렇게. 투 패턴이죠. 아, 투 패턴이네. 그럼 일단 관형어라는 확증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얘가 동사형용사는 때려주기도 아니죠, 그죠? 예쁘다, 먹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체언인가요? 자, 우리 체언의 성질 옆에 누가 붙을 수 있다? 조사. 그럼 보세요. 조사 붙을 수 있어요? 이 장면, 이가 장면, 이를 장면 안 되죠. 조사가 뭐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형사의 특징은 되게 까탈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유대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아내가 안 붙어요. 까탈스러웠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라고요. 전절 희생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관형사는 유대종이다. 아내가 붙지 못한다. 조사가 못 온다.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관형사예요.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시 관형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관형사랑 체언을 구별하시는 법 알겠죠? 그럼 여기도 해보세요. 셋이 놀아라. 몇 패턴? 자, 보세요. NH 잘하셨어요. 셋은 뭐예요, 그러면? 수사죠. 세면이 바다로 되어 있다. N이네. 그럼 투 패턴이네. 그럼 관형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동사형용사도 아니고, 만약에 체언이었으면 옆에 조사가 붙어야 되는 거죠. 새가면, 새이면, 새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까탈스러운 새끼네. 수사가 아닙니다. 관형사. 책이 없는 거 하나만 해보죠. 자, 보세요. 아니,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뭐예요? 몇 패턴? 1패턴. 수사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10번은 뭐예요? 아, 관형사죠? 보세요. 얘는 조사가 오고 얘는 조사 열이번, 열가변, 열흘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 만큼대로 뿐이라는 놈이 있어요. 요 놈이 자 만큼대로 뿐 잘 기억하세요. 만큼대로 뿐 요 세 놈이 무조건 잘 나와요. 내게 너무 좋아. 그죠? 만큼대로 뿐 기억하세요. 만큼대로 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사람이 발음을 해야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요. 만큼대로 뿐 따라합니다. 만큼대로 뿐 알겠죠? 만큼대로 뿐. 자, 그러면 만큼대로 뿐이라는 건 뭐냐면 잘 기억하시라고요. 여기 체언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너 몇 패턴? NH네요. 몇 패턴? 1패턴. 그럼 여기 나오는 만큼대로 뿐은 다 뭐가 돼요? 조사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대로 말해라. 나는 그 일을 할 뿐이다.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패턴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NH, 관영어가 체험, 부사어가 용언.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자, 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만큼 대로 뿐이 동사나 형용사는 아니어 보이죠. 누가 봐도 먹다, 마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3패턴 탈락. 명사가 아닌 것 같죠. 누가 봐도. 탈락. 2패턴밖에 안 남아요. 그럼 얘네는 이렇게 수식해버리는 n이니까 얘는 다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돼요? 근데 앞에 이놈들은 있어야 되죠. 이 관영어라는 놈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빠지면 어색해요. 그죠? 의존 명사. 이런 겁니다. 먹을 아는 할 이게 만큼 대로뿐을 수식하는데 이때 2패턴이고 얘는 의존 명사예요. 3패턴도 아니고 1패턴도 아니고 이거는 관영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즉 어떨 때 조사고 어떨 때 의존 명사냐면 잘 들으세요. 앞에 체언이 있으면 조사입니다. 그죠? 만큼 대로뿐은 앞에 체언이 있으면 조사고요. 만큼 대로뿐 앞에 체언이 없으면 얘가 체언이에요. 기억하는 법 다시. 만큼 대로뿐 앞에 체언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조사. 만큼 대로뿐 앞에 체언이 없어요. 그럼 얘가 체언. 만큼 대로뿐 그렇게 뚫으시면 돼요. 알겠어요? 물론 패턴으로 해도 되지만 만큼 대로뿐은 앞에 체언이 있으면 조사. 앞에 체언이 없으면 얘가 체언.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7페이지에 체크타임 1번이 있습니다. OX 일단 해볼게요. 시작. 잘 들으세요. 틀려도 돼요. 알겠죠? 문법은요, 좀 틀리면서 좋아져요. 틀려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번. 관형사랑 의존명사래요. 그러면 띄었어야 되는 건 맞죠. 한치라는 건 이 치. 한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한 띄고 치. 여기 띄었어야 됩니다. 외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얘는 지금 2패턴이구나. 이 정도. 자, 2번. 가볍게 세모. 분다죠, 분다. 부는 날씨니까 가볍게 분다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이 가볍게 부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는 뭐예요? 부사어죠. 하지만 가볍게니까 그냥 뭐예요?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아니죠, X. 기억 안 나세요? 봐봐요. 예쁘게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럼 뭐예요? 부사어죠? 하지만 부사는 아니죠? 얘 뭐였어요? 형용사였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이 페이크죠. 여러분 이게 되다 질다예요? 그러면 의미를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반죽이 되다랑 물다랑 반대말인데 되다 질다에 되다면 되면서 묽으면 이거 역설법이죠. 그러니까 되게는 이게 졸라 묽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되게 개가 그런 어떤 어미 개가 아닙니다. 그냥 되게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오예요. 약간의 페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편적으로만 풀지 마시고 읽어야 한다. 읽자. 설마 이게 되다 물가가 서로 되고 되다는 묽지 않은 걸 얘기하고 물다는 물다인데 묽지 않으면서 묽어서 이상하죠. 그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졸라 묽어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5. 4번. 5권을 읽었다에 5은 권을 수식하죠. 그죠?
그럼 몇 패턴이에요? 2패턴이죠? 그럼 5은 수관형사겠네요. X.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4번 문제 잘 풀어주시면 돼요. 4번 문제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틀려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봅니다. 시작. 자, 같이 보죠. 1번. 긴 입을, 한 입을, 저 입을, 새 입을 다 뭐예요? 체온 수식하는 모든 것들. 다른 말로 뭐예요? 관형어죠. 근데 이 중에서 뭘 찾는 거예요? 나머지와 다른 걸 찾는 건데 한, 저, 새 다 뭐예요? 관형사죠. 근데 긴을 생각해 보세요. 길다, 길고, 길지 뭐예요? 용언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형용사예요. 사실은.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제가 얘기했죠. 부사 혹은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는 거. 그럼 이제 정말은 지금 정말 운다가 아니라 쟤 정말 우네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이 많이를 수식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참고로 과연은요. 뒷말 전체를 수식해요.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구나 라는 걸 다 수식합니다. 아주는 아주 사람이 아니라 아주가 새를 수식하죠. 관형사를 수식합니다. 얘는. 그럼 맨 흑투성이는 말 그대로 맨이라는 게 흑투성이를 수식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뭘 수식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2번 답은 1번이고요. 3번 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풍성이의 히, 아낌없이의 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완전 부사로 바뀐 거라 그랬죠. 부사예요. 부사. 두루도 빠짐없이라는 부사입니다. 제가 이나 히는요. 완전히 부사로 바뀐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아름답게는 뭐예요? 형용사라고요. 개에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예쁘게 피었다 해서 예쁘게는 뭐였어요? 부사어예요. 하지만 형용사라 그랬죠. 그런 것들. 그러므로 3번에 아름답게도 보다 형용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별표. 이런 거 잘 푸시면 돼요. 자, 만큼대로 뿐. 자, 보세요. 말씀대로는 몇 패턴? 1패턴. 그럼 대로는 뭐예요? 조사죠.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띄었으면 안 된다고요. 니은은 땡. 그죠? 그리고 이것뿐은요. 말 그대로 몇 패턴 NH죠? 붙여 써야죠. 그러니까 리을은 잘 붙여 썼네요. 그 보기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도착하는 대로. 만큼대로 뻔 앞에 얘가 체언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도착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도착하다, 도착하고, 도착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형어가 체언 수식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띄었어야 돼요. 띄어쓰고 말씀대로는 붙이고 느낀 대로는요. 역시 앞에 체언이 아니죠. 느끼는 투 패턴입니다. 만큼대로 뻔 앞에 체언이 아니니까 얘가 체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띄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었을 뿐이다도 마찬가지. 투 패턴이잖아요. 너뿐이다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띄었어야 맞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과 리을입니다. 답은 1번. 5번 볼게요. 에어리어네요. 그죠? 투 패턴이죠? 아름다운 동그라미 꼬댄. 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동그라미 꼬댄. 가득 세모. 안따 V. 가득 안 왔다니까? 부사어네요. 뭐 비가 왔다는 온 주체가 비니까 주어 맞고요. 근데 다행히도는 여기서 부사어라고 해요.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철수야 이런 독립어가 아니에요. 5번 답은 4번입니다. 가볍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6번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1번 선지 때문입니다. 만큼대로 뻔 앞에 참을 만큼은 만큼대로 뻔 앞에 체언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만큼이 체언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만큼은 NH죠. 그죠? 그럼 만큼이 조사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선지 아니 분다는 부사고요. 아니 이거는 감탄사예요. 따로 쓰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자, 3번 선지 백을 안다. NH죠? NH인데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수사라고 배웠죠? 이해되세요? 그럼 백말을 안다는 뭐예요? 얘는 수관형사죠. 투 패턴. 6번 답은 3번입니다. 자, 참고로 4번 선지 보세요. 여기 잠깐
뭐뭐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 비교적, 가급적, 적. 적은요, 이렇게 푸세요. 잘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보이세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품사가 뭐냐면 패턴으로 하세요. 무조건. 뭐예요? 이는요, 이다예요. 역사적이다, 역사적이고, 역사적이니, 역사적인. 이다, 이고, 이지, 이, 니은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가 되게 특이한 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것들은 동사와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서술격 조사도 활용을 하는데, 그럼 얘 품사가 뭐냐? 그래도 NH예요. 역사적은 여기서 뭐예요? 명사예요. 근데 역사적 사건, 얘는 적이라는 접사가 와서 품사가 완전 그냥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몇 패턴이에요? 2 패턴이죠? 얘는 그러니까 그냥 관형사로 기억하세요. 아, 적이 들어와서 품사가 완전 바뀐 새끼구나. 적이라는 놈이 들어와 품사가 완전 바뀌었다. 얘는 그러니까 관형사구나. 이 비교적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자, 비교적인 연구, 비교적 연구, 비교적 젊다. 하나 더.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 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게요. 자, in 뭐라고요? 이다라고요. 몇 패턴? NH. 비교적은 뭐예요? 명사. 비교적 연구 몇 패턴? 2 패턴. 뭐 in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NH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관형사예요. 비교적 점다는 몇 패턴이에요? 3 패턴이죠. 얘 부사예요, 그냥. 이 적은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다예요. 그럼 비교적은 뭘 수식해요? 교통이 아니죠. 이건 도치구문이에요.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답니다. 그럼 비교적은 여기서 뭐예요? 부사죠. 그러면 여기도 해보세요. 이지적이다. 뭐예요? 명사. 이지적 인간 뭐예요? 관형사. 할 수 있겠죠? 적은 이렇게 푸시라라는 얘기입니다. 6번 답은 3번이에요. 자, 7, 8, 9는 이제 요즘 지문형 문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 베이스를 좀 개념을 익혀야 지문을 읽을 때도 좀 빨리 잘 읽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읽어야 풀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풀어볼게요. 시작. 7, 8, 9. 자, 보겠습니다. 7번. 1번 선지를 보시면 대명사, 그죠? 그래서 그가 주인공이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가 달리기 시합에서 첫째로 들어와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주어로 쓰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으면 돼요. 니은은요. 학교의 달리기 시합에서 이게 의가 생략되어 관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학교 달리기니까 학교가 달리기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2 패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디귿은요. 첫째로 세모 들어오다 V. 그러니까 부사어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되다 아니다 앞에 이 또는가. 그리고 걔는 주어면 안 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얘? 보어죠. 그러니까 그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인공이 되다니까 이 주인공이는 보어예요. 그래서 7번 답은 4번입니다. 보어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6, 8번이 좀 어려웠죠? 자, 제가 이거 요구한 건 뭐냐면 지문을 읽을 때 잘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예시문학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반면에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밑에서 2번째 줄 보세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을 생략하면 비문이 되거나 라는 건 영어로 하면 or이죠. and나 or, 쉼표, 한편, 슬래시를 쳐보세요. 그러면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을 생략하면 비문이 되거나 뜻이 전혀 다른 문장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4번 선지 보세요. 민규의 얼굴이 기억난다 해서 얼굴을 그럼 빼보시면 민규의 기억난다. 이거는 뜻이 전혀 다른 문장이 아니라 뭐예요? 비문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낸 스타일이에요. 딱 읽어야 풀려. 이거 안 읽으면요, 이거 위에 지문 안 읽으면요 절대 못 풀어요. 이거 안 풀려요. 이거는. 그리고 제대로 못 읽어도 안 풀려요.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병렬적인 건 나눠주면서. 여러분 집에서 인사혁신처 예시문항 다운받아서 한번 병렬을 나눠주고 슬래시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로 다 풀려요. 그걸로 다 풀려요. 독해 문제는 그걸로 다 풀려요. 문법 문제도 그걸로 다 풀려요. 얘네가 어떻게 읽는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라고,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사님 내고 주무관님 내면 결국에는 밀려오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다른 건 다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범주를 묶어야 되고, 그런 체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걸 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9번 보시면 기억이 니은을 수식하는, 즉 부사가 관형어를 수식하는 구조인데, 가령 이제 1번 선지에는 다 졌다 이렇게, 그죠? 부사가 용언을 수식할 뿐이고, 우리 3번 선지 같이 아주라는 부사가 오랜이라는 요런 어떤 관형어, 그죠? 자, 이렇게 특히 관형사예요. 오랜은 오래다, 오래고 오래지, 아니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관형사. 그러니까 아주라는 부사가 오랜이라는 관형사를 수식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부사어가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특이하게 아주새 차처럼, 아주헌차처럼 지금 부사가 이 관형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수식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9번 답은 3번인 거예요. 4번 선지는 참고로 이상하게라는 요거는 부사가 아닙니다. 그죠? 이상하게는 이제 용언의 활용형이 되겠죠. 이상하게 세모 걷는다 부인데, 걔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용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는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라 부사어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 선지도 눈이 부시게가 세모죠. 그죠? 얘가 푸르다를 수식하는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사가 지금 여기서 관형어를 수식하는 건 3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는데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근데 틀려도 좋다고요. 알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용언까지 쭉 저랑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첫 강의는 뭐냐면 어사관계를 해드렸잖아요. 3패턴. 그 다음에 이 사를 뚫을 거예요. 지금부터 좀 쉬었다가 사를 뚫을 거라고요. 사는 뭐라 그랬어요? 개체, 명사, 대명사, 수사 쫙쫙쫙 뚫을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뚫은 다음에 다시 한번 3패턴을 풀어보시라고요. 훨씬 잘 풀려요. 지금은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반타작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만큼대로 뿐도 구별할 수 있고, 수사, 수간형사도 구별할 수 있고, 좀 유용한 새끼네, 딱 요 정도. 더 갈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걱정 1도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